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 앞서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 요구 또는 세 가지 건의 이 얘기를 먼저 꺼내놨죠.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이 된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뭐 아직 어떤 결과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2+1 면담, 그러니까 배석자가 있어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자로 참석을 한 거죠. 4시 30분 시작이고요. 1시간 이상 갈까? 지금 대략 거의 1시간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1시간 이상 간다라면 그래도 진지한 대화, 뭐가 깊은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데 만약에 1시간 정도로 그친다면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형식은 차담입니다. 차담. 배석자를 낀 차담 형태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의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결정된 것은 없다. 오늘 오후 회동 내용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이 면담에 앞서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 또는 한동훈 대표 쪽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얘기를 꺼내놨죠. 먼저 첫 번째 거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측근들하고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그러죠. 오늘 면담과 관련해서. 그리고 할 말은 다 하고 오겠다. 그렇다면 앞서 영상에 나왔던 세 가지 요구사항 이 얘기도 다 꺼내겠다는 뜻으로 보이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 측에서 요청한 자리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듣는 입장이 될 것이다. 경청하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송영훈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뭐 몇 시에 면담이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보면은 50분 조금 넘은 시간이니까 뭐 아마 지금 아직 안 끝나는 거 나오니까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면담을 마치면 취재진, 언론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당연히 묻게 되는데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만 참석한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면담 끝난 뒤에 직접 브리핑을 합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뭐 그 대화 상황을 좀 봐야 되고요. 실제로 내용과 그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 대변인이라든가 혹은 대변인 같은 다른 그 당측 배석자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은 당연히 한동훈 대표 본인이고 그 우리 시청자들께서 예전에 그 있었던 가족오락관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 기억하실 겁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말을 전하고 전하는 그런 그 코너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사자성어를 하나 듣고 전달하면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게 소리는 안 내고 입 모양만 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본인만 그 참석을 한 대화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비서실장이 됐든 수석 대변인이 됐든 누구에게 불러주고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이게 전원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불필요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대표가 직접 브리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면 잠시 이 면담의 어떤 성과나 이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다 그러면 직접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성과가 그다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브리핑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예.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대화에서 의제로 어떤 것들이 오를지는 다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당에서 전달하는 민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매우 충분하게
답을 준비하시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흔쾌하게 동의를 하신다면은 저는 그런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발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안에서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외부에서의 추측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제가 그 내용과 결과에 따라서 브리핑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과연 브리핑을 할지 아니면 대통령실만 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실 모두 각각 브리핑을 할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송영우 대변인 오늘 배석자가 정진석 비서실장 딱 한 명이에요. 대통령실 측 배석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죠. 물론 당에서도 이제 박정하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의견도 전달된 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각각 이제 그 국정을 놓고 굉장히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배석하고 배석하지 않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민심과 민의에 부응하는 그런 대화가 되고 또 성과, 결과 면에서 그런 것들이 민심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주변에도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면담의 결과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진행 중이니까요. 뭔가 아직 설명이 나오지 않았고 그 모습도 아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 측과 이른바 이제 요즘에는 뭐 친윤이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비한 뭐 약간 이런 표현이 또 등장을 하던데 그렇게 좀 간주되시는 분이 각각 오늘 면담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물론 두 인물의 얘기는 좀 결이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대통령과 우리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기사로 채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 산적한 문제는 결국은 어느 쪽이든 양쪽 다 조금씩 자기 주장을 좀 접고 우리 보수 진영 전체의 공멸을 막아낼 정도의 큰 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즉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거꾸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당신은 좀 죽어달라 이런 류의 그런 요구라면 그러면 그것은 잘 그 성사가 되기 어렵거든요. 자, 뭔가 좀 약간 다르죠?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화면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대립되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또 알려지죠.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 요구는 국민 요구의 최소치다. 그러니까 앞서 영상에 나왔죠. 세 가지 사항 얘기했잖아요. 근데 국민 요구의 최소치다. 그리고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까지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가 정리돼야 된다. 요거는 MBN 취재를 통해서 나온 말인데 어떤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했죠. 이 정도까지는 뭐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참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김건희 여사 관련한 가십성 의혹도 많은데 한 대표가 여기에 올인하는 것 같다. 약간의 불만 제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오늘 아마 이 면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앞서 밝힌 세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수용 가능성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물러설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런데 만약에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뭐 차담이 됐든 면담이 됐든 독대가 됐든 어쨌든 뭐 명칭과 구애할 거 없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굳이 만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한동훈 대표 입장은 완강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기대했던 게 있어요. 이번 대표 말고 이전에 작년 12월 말에 비대위원장 됐을 때 뭘 기대했느냐? 한동훈 대표보다 더 대통령과 가깝고 더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영부인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그 말은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들어줄 것이다. 그 기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대가 지금까지도 그 채워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10개월 동안 지금 같은 현상이 쭉 있었는데 예. 이대로 가면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뭐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이판사판 아니냐 이런 식의 그 각오를 갖다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수용하겠다는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영 교수께서는요. 그러니까 면담 자체가 성사된 걸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자 만나자 수용한 거잖아요. 그 면담 자체를. 그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건의 또는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들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겠습니다만 그 면담 요구조차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죠. 자,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만나는 것을 한 달 반 동안이나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또 그리고 그러면서 국정 운영 지지율, 뭐 대통령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안 만나면 뭐 할 건데요? 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야 될 상황입니다. 예. 자, 신뢰관계가 있든 없든 국민들 앞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 지금 부담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남을 그대로 그냥 만난 듯 안 만난 듯 예. 성과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3대 요구 또는 3대 건의 예. 이런 것들 딱 정확히 걸고 예. 오늘 아마 분명하게 건의 또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 말씀처럼 예. 성과를 내려고 만났다. 예.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용 가능성 제로다. 자, 거의 한동훈 대표 얘기는 묵살될 거다. 예.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브리핑도 저는 없을 거다. 오. 왜? 한동훈 대표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확답을 못 들었다. 들은 얘기 딱 부러진 얘기가 없을 거거든요. 왜? 즉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게 뭡니까? 자, 국정을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이슈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지금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진전된 입장을 보인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지금 시중에서 알려져 있는 김건희 여사가 그 어떤 것도 컨펌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제2부속실 폐지가 공약이었습니다.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2부속실 설치 의견 완전히 묵살됐습니다. 그러더니 또 총선 때 지고 나니까 2부속실 한다고 그래요. 설치 의견 뭐 설치하고 또 활동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제2부속실 설치하려다 보니까 너무 김건희 여사 란이 너무 많아서 만들 수도 없다라고 하는 논란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 김건희 여사 활동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제2부속실 설치하자. 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런 의사결정을 김건희 여사가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는 겁니까? 뭔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자, 전공법 없이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거 해결하려면요. 지금 이미 검찰에서 명품백, 도이치 주가 조작 예. 문제 다 불기소 처분하면서 풀어줘 버렸습니다. 자, 이분 남은 건 이제 명태균 의혹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고민한들 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특검 외에는 답이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진정성 있게 건의하고 이걸 받을 때만이 국정 운영의 어떤 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예. 것을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 길밖에 없는데 과연 지금 국정 운영의 어떤 관심, 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어떤 판단, 이 과연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대표는 정말 결기에 찬 의견을 내고 결국 과감하게 아주 뭐랄까 좀 묵사발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대단히 정말 이게 뭐 저의 예측일 뿐이지.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정부 여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예. 뭔가 어떤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모릅니다. 뭐 지금 끝났다는 얘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진행 중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과연 어떤
대화와 얘기들이 오갔는지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한동훈 대표 측 인사가 가정을 전제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오늘 면담이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이란 가정을 하면서 뭔가 얘기를 꺼내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면담 자체가 빈손으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또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 분명히 민주당의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될까 봐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욱 전 민주당 최고위원. 뭔가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최근에도 3번째 발의가 됐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이탈표를 암시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탈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민주당 자체가?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면 안 되는 선택들을 지금 검찰이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앞에서 적어도 공정하게 보이게끔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수사 과정과 그 수사 과정에서 무마하는 그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다 공개돼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십상시가 있냐 없냐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대통령 선거 경선 때 뭐 또 녹취가 막 나와가지고 여론 조작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다 좌지우지하는구나라고 하는 면과 맞물리게 되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감정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특히나 국민들이 이 공분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는 여당 내부에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논리로는 이제 아무런 막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냥 검찰은 철면피를 깔고 지금 뭐 자기네들은 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되면 검찰조차 제가 볼 땐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결국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계속되게 되고 그다음에 검찰조차, 그다음에 권익위조차, 그다음에 감사원조차 제대로 된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다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지점을 피해가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인사조치, 십상시라고 하는 사람들 다 내쳐야 된다. 그게 실제 의혹이 있던 없던 간에 이미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약속했잖아요. 자기는 대통령의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자기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내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런 사과나 번복이 없이 그냥 은근슬쩍 지금 모든 국정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수사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로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마되다 보니까 특검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 한동훈 대표의 이를테면 지렛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할 말을 다 하겠다 하고 들어갔지만 저는 95% 이상은 또 대통령께서 한동훈 이 대표를 어찌 보면 설득하는 데 시간을 다 할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끝나고 나서 아무런 성과를 못 남긴다면 그냥 집으로 칩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국민의 대변인, 이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 다시 또 재표결 이 과정으로 다 전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탈표 가능성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10월 17일에 또다시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요. 특검 대상 사건을 무려 1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4개 재판 7개 사건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3개면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보다 더 많아요. 굉장히 투망식, 백화점식 특검법안을 제출해놨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과정, 2024년 총선 과정 이런 것들을 다 특검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야당이 후보로 고르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고른 특검이 그 특별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거나 국민의힘 개별 국회의원이나 국민의힘 개별 공천 신청자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너무 점점 과도한 특검법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탈표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정치 공세를 해서 거부당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민주당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패널 분들과 이제 오늘 면담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아직 뭐 속본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진행 중인 면담과 관련 얘기 해봤는데, 자 그럼 이 면담과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전화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김 최고위원님. 지금 연결이 지금 고르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하고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 연결이 됐다가 잠시 좀 뭐 통신 사정 이제 끊어졌어요. 다시 한번 연락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사실 면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당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사인데 이걸 앞두고 뭔가 또 추가적으로 여당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그 대표회담을 회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필요하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제안이라는 말씀드리겠고, 대표들 사이에서는 뭐 약간 직접적인 소통 같은 것들도 간혹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다시 연결돼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해보죠. 김재원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지금도 진행 중인 건데요. 과연 오늘 면담 어떤 성과가 좀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성과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 한동훈 대표가 또 그동안 오랫동안 그 복대를 요청했었고 대통령께서 수락을 해서 지금 어렵사리 만나는 자리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 모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대로 물론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흡족할 만큼의 성과가 나오겠느냐는 좀 그런 그 바람을 갖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성과가 나와야 지금 이 어려운 정국을 좀 헤쳐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많은 지지자들 또는 국민들이 그나마 성과를 거두어서 이 국면을 타게 나가는구나 하고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걱정스럽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마지막에 그 얘기를 좀 붙이셨는데요. 사실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는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 독대 요청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또 대통령께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주제도 예. 말씀드리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맞이한 자리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말씀하실 것이 좀 어려운 주제라고 한다면 대통령께 설득을 하기 위해서 또는 대통령께 민심을 전하기 위해서 좀 사전에 신뢰를 갖추는, 신뢰를 갖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예. 지금 독대를 하기 이전에 신뢰를 갖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 차례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나 하고 옆에서 보기에는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든 또는 대통령이든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그 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좀 껄끄럽고 예. 좀 불편한 감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예. 허심탄회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좀 어려운 거죠.
지금 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 이게 조금 약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면담이 있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에 3가지 요구사항을 미리 꺼내놓은 거 이게 약간의 신뢰를 저하하는 작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게 독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이 들으면 예. 좀 대통령 체면도 손상되고 불편할 만한 이야기도 하기 위해서 둘이서 남들 듣지 않는 방법으로 만나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온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요구사항을 이미 다 공개를 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나봤자 예. 그것을 굳이 이렇게 두 분이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TV 중계차를 그냥 대동에서 만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예. 생각되고 그러면 속 깊은 이야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거기다가 그 결과도 나오면 또 공개가 될 것이고 하면 대통령도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독대 내지는 단독 면담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자리로 이미 그렇게 구성이 되고 말았죠. 오늘 사실은 처음에 당시 한동훈 대표는 독대라는 표현에서 요청을 했지만 오늘은 면담이거든요. 그리고 배석자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배석한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거는 대통령실의 어떤 생각에 따른 건데요. 근데 독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배석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의 한 분야이고 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일 수가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그런 정치 행사를 1대1로 만난다는 거는 그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원칙이나 편람에 맞지 않습니다. 역대 어떤 정권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배석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기록비서관이라도 옆에서 기록을 해야 하거든요. 예. 헌법상으로도 대통령의 모든 국법행위는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이번 그 면담을 끝내고 나면 면담 내용을 반드시 그 문서로 작성해서 추후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배석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다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을 해서 그 대화에 끼어든다든가 또는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다면 이게 독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비서실장은 단순히 그 옆에서 배석하고 있을 뿐이고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예. 그것이 전형적인 독대이죠. 그리고 역대 그런 독대 자리에 아무도 없이 둘이서 만나는 건 사적인 면담이라면 모를까 공적인 자리는 대통령은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지만 의견을 내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경청을 하거나 또는 기록 정도 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석을 해야만이 독대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비서실장하고 같이 예. 대화를 하고 끼어든다면 그거는 독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오늘 면담의 성과 이게 좀 만족할 만한 수준 나기가 기대는 하지만 쉽지 않다란 말을 앞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경우엔 이게 또 책임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두 분이 어렵게 만난 자리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당 대표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 후에 지금 대담을 독대 회동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를 들어
성과가 별로 없다고 해서 또 책임이 누구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예. 된다면 그 보수가 정말 공멸하는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서로 그 새로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협력해 나가는 관계가 조성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 회의가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는데요. 뭐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혹시 오늘 한동훈 대표를 좀 직접 대화를 하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면담가에서 무슨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 같이? 오늘은 뭐 특별히 비공개 회의가 없어서 예. 뭐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아서요. 자,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기대를 하지만 쉽지 않다. 이런 맥락인 것 같네요. 자,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보고 야당 대표, 그러니까 본인과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이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안이 나온 뒤에 몇 시간 뒤에 바로 한동훈 대표 쪽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 수락했다. 이거예요. 바로 언론 공지문이에요. 박종화 당대표 비서실장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정기남 교수님? 뭐 여야 대표 회담 한다는 거 뭐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반길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면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을 바로 수락해서 또 이걸 수락하고 공개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일각에서 그래요. 아니 이걸 오늘이나 내일쯤에 공개해도 될 걸 왜 바로 이렇게 맞바로 공개를 했을까? 이것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타이밍 자체가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그것을 설사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뭐 물론 기자들이 막 언론인들이 전화해서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는데 하냐 대표회담 갔느냐 안 갔느냐라고 취재를 왕성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 이걸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실무적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의 중요한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이란 말이에요. 이 회동의 뉴스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이 어찌 보면 끼어드는 형국이 돼버렸다. 뉴스로 지금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돼버렸다. 예. 뭔가 관심이 좀 분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걸 그냥 흔쾌히 받았겠느냐? 저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생정치라고 하는 화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야 대표회담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만나서 무슨 뭐 민생 관련 공동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아직 한 발짝도 지금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집권 여당 대표답게 민생 정치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는 날입니다. 예. 자, 그러면 갑자기 이걸 발표함으로써 이것이 가져올 예민한 파장이 뭐가 있었을까? 이를테면 자, 대통령 만나는데 오늘 성과가 만약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놓을 만한 마땅한 성과가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주도권 자체가 완전히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뭔가 뉴스를 내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 압박감을 오히려 대통령실에 돌려주고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집권여당 대표에서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 있다. 자, 그럼 이것도 뭘 의미합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의결되는 상황이 왔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든 나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도 나름대로 노림직한 그런 어떤 그 타이밍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인 변호사는 왜 굳이 이걸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공개를 했어요. 뭐 수락했다. 그리고 뭐 날짜 조율을 하겠습니다라고. 네네. 조금 미룰 법도 한 듯한데 그러진 않았어요. 뭐 굳이 미룰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압박하려고 한 목적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을 압박할 목적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대통령을 압박하거나 자극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랑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굳이 내일 모레 이렇게 미룰 이유는 없을 테니까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꼈다면 전 뭐 별로 느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만약에 느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대통령실이 쫓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당대표끼리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같이 한번 보자.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이 이야기한 건데 예. 여기에 지나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면담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아직까지 끝났다는 속보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오늘 이게 기자들 취재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으나 이 면담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제 끝난 뒤에 어떤 내용을 그리고 뭐 사진 또는 영상 이런 걸 아마 브리핑을 통해서 또는 뭐 언론에 이렇게 뭐가 좀 알려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아무 소식이 없네요. 조금 더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